박진석이 전 재산을 사회에 돌리겠다라고 선언한 순간 고성이가 진짜로 무너진 건 돈이 아니라 자기 손에 쥐었다고 믿었던 목줄이 사실은 가짜였다는 확신이었는데요. 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이 고성이를 끌어내던 그날 박진석은 놀랍도록 조용했습니다. 박진석은 이미 고성이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어떤 말을 내뱉을지, 누구에게 전화를 걸지까지 다 계산해 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박성재는 그걸 옆에서 보고 있었고 그 조용함이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박진석의 얼굴에 분노가 없다는 건 감정으로 끝낼 싸움이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박성재는 새로 선출된 부사장 자격으로 첫 출근을 했는데요. 회사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공기가 달랐습니다. 직원들이 인사를 하면서도 눈을 피했고 임원들은 축하드립니다를 말하면서도 뒤에 다른 문장을 숨기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박성재는 그 시선을 다 받아내면서도 속으로는 계속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고성이를 몰아붙이기 위해서라면 내 자리까지 던질 필요가 있었나? 그날 오전 박진석은 비서실장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고성이가 어디로 가든 누굴 만나든 전부 기록해. 비서실장이 숨을 삼켰죠. 회장님, 이미 조사는 시작됐습니다. 고성의 씨 쪽에서 언론 플레이를 할 수도. 박진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론? 해보라 그래. 내가 원하는 건 소문이 아니라 확인이야.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이 그 말로 무엇을 끝내려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어요. 고성이를 감옥에 넣고 싶은 게 아니라 고성이가 26년 동안 숨겨온 구조 자체를 끊어내려는 겁니다. 돈줄만 끊는 게 아니라 고성이가 기댈 수 있는 사람들, 고성이가 내 편이라고 착각하던 관계까지 전부 끊어내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그날 사건은 박진석의 계산대로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조사가 시작되자 고성이는 미친 듯이 얌전해졌습니다. 전처럼 울부짖지 않았고 내 돈이라는 말도 줄였어요. 대신 고성이는 딱 하나만 반복했습니다. 나 혼자 한 거 아니야. 누가 시켰냐고 물으면 고성이는 웃었고 돈이 어디서 났냐고 물으면 고성이는 입을 닫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소름이었죠. 고성이는 무너지는 중에도 마지막 칼을 숨기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날 밤 박영란은 작업실에서 붓을 잡지 못하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요. 고성이가 끌려나가던 영상이 계속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박영란은 고성이를 미워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 장면을 보자 가슴이 이상하게 시렸습니다. 엄마라는 단어를 봉인해 버렸는데도 그 단어는 아직 살아 있었던 거예요. 박영란은 박진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는데요. 아빠, 엄마, 진짜 감옥 가? 박진석은 한 박자 쉬고 대답했습니다. 가야 할 곳으로 가는 거지. 박영란은 그 말이 너무 차가워서 오히려 울컥했습니다. 근데 아빠도 엄마를 이용한 거잖아. 박진석은 그때 처음으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영나야. 이용한 게 아니라 끝내는 거다. 내 인생까지 끌려 들어가기 전에. 박영란은 대답을 못했어요. 그 순간 박영란은 깨달았습니다. 박진석이 고성이를 정리하는 방식이 고성이보다 더 잔인할 수 있다는 거요. 고성이는 사람을 속이고 빼앗았지만 박진석은 사람을 판으로 불러들이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타이밍에 고성이가 밖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성이는 조사 중에도 변호인을 통해 협상 카드를 던졌습니다. 고성이는 조사 중에도 변호인을 통해 협상 카드를 던졌습니다. 그 카드가 무엇인지 처음엔 아무도 몰랐는데요. 박진석의 비서실장이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을 때 박성재가 먼저 그 종이를 낚아챘습니다. 제목이 짧았어요. AP그룹 관련 참고자료. 박성재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AP그룹은 이지혁이 인수한 회사였고 박성재와 이지혁의 관계는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거든요. 이지혁은 박성재에게 형 같은 사람이었고 동시에 박성재가 끝까지 믿고 싶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박성재는 박진석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건 뭐야? 박진석은 담담하게 말했죠. 고성이가 마지막으로 던질 칼이다. 이지혁 형을 건드린다고? 박진석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흔들렸다는 건 박진석도 이건 예상보다 더 위험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고성이는 돈이 막히면 사람을 인질로 잡아. 그것도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부터. 박성재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고성이가 완전히 망해가는 와중에도 끝까지 잃지 않으려는 것이 있다는 거요. 고성이가 원하는 건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무너지는 순간 남도 같이 무너뜨리는 권력이었어요. 그 권력은 나는 너희 비밀을 안다라는 협박에서 나왔고요. 보고서 첫 장에는 고성의 측 변호인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문장이 짧았어요. AP그룹 대표 이지혁, 과거 심장 관련 진료 기록 및 이식 관련 제보 가능. 박성재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지혁의 심장 문제는 이미 위험한 수준이었고 그게 대중에게 비리나 불법이라는 프레임으로 걸리는 순간 회사도 사람도 동시에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성재는 이지혁을 찾아갔습니다. 이지혁은 회의실에 혼자 있었는데요. 서류를 보고 있었지만 집중하지 못하는 눈이었습니다. 박성재가 들어서자 이지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은퇴 뉴스 봤다. 너 괜찮냐? 박성재는 웃지도 못했습니다. 형 고성이가 형을 걸고 들어왔어. 그 말에 이지혁의 눈꺼풀이 아주 잠깐 내려앉았습니다. 놀라움이라기보다 언젠가 올게 왔다는 체념 같았어요. 박성재는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형, 진짜 혹시 숨긴 거 있어? 내가 몰라야 할 거. 이지혁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물컵을 들었는데요. 그 손끝이 떨렸습니다. 예전에도 봤던 떨림이었어요. 박성재는 그 떨림이 심장 때문인지 죄책감 때문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이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성재야, 나도 끝까지 맞고 싶었다. 뭘? 이지혁은 대답 대신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박성재를 더 미치게 만들었죠. 침묵은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말하면 다 무너진다는 뜻이니까요. 같은 시간 지은호는 카페에서 손님을 받다가 갑자기 숨이 가빠졌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전화 한 통이 왔거든요.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는데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지은호 씨 맞죠? 이지혁 대표가 곧 크게 흔들릴 겁니다. 지은호는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구세요? 상대는 웃듯 말했습니다.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은호 씨가 그 사람 심장을 지킬 수 있느냐는 거죠. 지은호는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지혁이 아픈 걸 지은호는 알고 있었지만 누군가가 그걸 무기로 쥐고 있다는 감각은 처음이었거든요. 지은호의 마음속에 오래 묻어둔 감정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왜 또 혼자 버텼어? 왜 또 나만 모르고 있어야 해? 그리고 그 분노는 고성희의 마지막 움직임으로 더 커졌습니다. 고성희는 조사실에서 딱 한 번만 박진석에게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박진석은 거절하지 않았어요. 박진석은 이미 그 만남이 마지막 확인 절차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면회실에서 마주 앉자마자 고성희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웃었습니다. 박진석, 나 이제 돈 없어도 돼. 박진석이 눈썹을 미세하게 올렸죠. 그래서 고성희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당신이 제일 아끼는 것, 그거 하나만 같이 데려가면 되니까. 내가 아끼는 건 이미 다 내 손에서 빠져나갔다. 박진석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성희가 속삭였습니다. 이지혁이요. 그 이름이 나오자 박진석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었습니다. 박진석은 이지혁을 직접 키운 적은 없지만 이지혁이 박성재에게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그걸 정확히 찔렀고요. 고성희는 더 낮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심장 진짜 깨끗해요? 박진석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고성희에게는 확신이었죠. 고성희는 눈을 반짝이며 웃었습니다. 난 이제 잃을 게 없으니까 다 까도 돼요. 박진석, 당신이 쌓아 올린 체면, 당신 아들 박성재가 지킬 회사, 그리고 지은호가 끝까지 붙잡을 사람. 박진석은 그제야 말했습니다. 고성희, 너는 끝까지 사람을 돈으로만 보는구나. 고성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돈이 사람이고 사람이 돈이죠. 당신도 그걸로 살았잖아. 박진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남겼죠. 좋아. 까봐. 대신 내가 까는 순간 너도 내 과거에서 못 빠져나와. 고성희는 그 말이 협박인지 예언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고성희는 웃었습니다. 난 이미 지옥까지 갔다 왔는데요. 박진석이 면회실 문을 나서는 순간 비서실장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고성애 씨 측에서 내일 오전 기자회견 예고했습니다. 주제가 박진석이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말해. 비서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AP그룹 대표 이지혁 관련 심장 이식 의혹 제보입니다. 그날 밤 이지혁은 혼자 사무실에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통증이 아니라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이지혁은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지은호에게 전화하고 싶었는데 이지혁은 끝까지 그 이름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이지혁이 혼잣말처럼 내뱉었습니다. 이번엔 못 막을지도 모르겠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지은호가 AP그룹 건물 앞에 섰습니다. 지은호는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됐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누군가 이지혁의 심장을 판돈으로 올려놓은 이상 지은호는 더 이상 밝은 척만 하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지은호를 본 이지혁이 굳어버렸습니다. 지은호가 먼저 말했는데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선배, 이번엔 내가 알아야겠어요.
선배 심장으로 누가 장난치고 있는지 이지혁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바로 그때 뉴스 속보 알림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고성희, 내일 오전 기자회견 예고, 박진석 AP그룹 동시 겨냥. 박성재는 그 알림을 보자마자 아버지 박진석에게 달려갔고, 박영란은 그 알림을 보며 손에 쥔 붓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고성희는 조사실 안에서 아주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판을 다시 잡았다고 믿는 얼굴이었죠. 하지만 고성희는 몰랐습니다. 박진석이 진짜로 준비한 건 고성희를 망하게 하는 증거가 아니라 고성희가 기자회견장에 서는 순간 스스로 자기 입으로 자백하게 만드는 마지막 덫이었다는 거요. 그리고 그 덫의 가장 깊은 곳에는 이지혁의 심장보다 더 큰 비밀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아직 누구도 말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박진석이 비서실장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문장 하나가 다음 화의 시작을 이미 정해버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장, 고성희가 마이크 잡기 직전에 그 이름부터 먼저 띄워. 그 이름이 누구인지 박성재도 지은호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지혁만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지혁이 지은호를 보며 처음으로 아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내 심장 문제, 사실 너한테 숨긴 게 하나 더 있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재미있는 다음화를 기다리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